수술받다가 어떤 문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받게 됐을 때 걱정을 하시게 될 건데, 놀라운 게 그 걱정을 환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수술하는 의사도 엄청나게 걱정을 합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잖아요. 외과 의사도 이 환자가 수술하다 문제될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외과 의사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의사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취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우리 과 환자 이거 수술 받아도 괜찮은지, 전신마취로 수술 받게 되니까 이 몸 상태가 전신마취 약을 투여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당연히 문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의사가 있어요. 이 한 명의 의사한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혹시 예상되는 과 의사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과 의사한테 도움을 요청할까요? 심장내과 의사예요. 심장내과 의사가 당연히 심장질환을 주된 업무를 하긴 하는데, 이 종합병원에서 수술 전에 평가를 하는 일을 이제 핵심으로 맡아서 담당해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수술 받다가 문제되는 이유 중에 순위 1위가 바로 심장질환 때문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보통 수술 받다가 죽는 사례들을 떠올리게 되면은 수술하다가 의사가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수술에 어떤 합병증 때문에 죽는다거나 이런 사유들을 보통 떠올리시긴 하는데, 물론 그런 일도 있긴 하지만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환자가 원래 갖고 있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심혈관 질환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술받다 사고 나는 일이 정말로 심혈관 문제 때문에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미리 찾아서 그것을 교정을 해주면은 수술받다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작년에 새로 이 가이드라인이 정립이 됐는데 이걸 토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내용은 지금 13분께서 이거 보고 계신데 심장내과 의사가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의사분들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고급 정보니까 되게 유용한 내용이 되실 거예요. 보통 이제 수술 전에 평가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봐요.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지랑 환자가 이 수술을 잘 견뎌낼 수 있는지. 너무도 당연한 거겠죠. 일단 수술을 보면은 정규 수술 있고 응급 수술이 있는데, 당연히 응급 수술일수록 위험도가 더 올라가겠죠. 왜냐면 정규 수술은 어떤 환자들의 평가를 쭉 다 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제 점검을 하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응급 수술은 그럴 시간도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응급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몸이 이미 위험한 상황에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당연한 이제 상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표는, 이거는 한번 캡처해 두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위험성이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수술을 받게 될 때 어떤 수술인지를 보고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이 수술이 위험해질까? 첫 번째는 우리 메스로 조직을 찢은 다음에 열어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깊게 들어갈수록 당연히 위험해지겠죠. 피부에 있는 혹 떼는 것보다는 깡 안에 있는 장기에 있는 혹을 떼는 게 훨씬 더 위험하잖아요. 수술 부위를 넓게 자를수록. 요즘에는 내시경 수술이라던가 복강경 수술이라고 하죠. 피부에 구멍만 한두 개씩 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기구를 넣어서 혹을 떼는 그런 수술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배를 전부 다 갈라서 열어가지고 장기를 꺼내, 이런 게 당연히 훨씬 위험하겠죠. 그리고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일수록 위험하다고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간절제술. 간은 우리 몸에 있는 전체에 있는 피가 다 간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그 간을 자르게 되면 피가 날 확률이 되게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절제술 같은 게 대표적인 고위험 수술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수술이 바로 혈관 수술.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이게 위험한가를 보는 과정이, 협심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심장 혈관이 좁아진 병이에요. 이 협심증이 발현되는 원리랑 수술이 몸에 위험을 일으키는 원리랑 너무 비슷해요. 협심증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 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는 심장도 휴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심장이 적은 영양분만 공급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때는 심장도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니까, 그런데 혈관이 마침 그 타이밍에 좁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로 하는 만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때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심장 허혈이라고 합니다. 지금 심장에 피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협심증의 원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 수술의 위험도가, 그러니까 이게 몸에 해를 끼치는 그 원리가, 그러니까 이 수술이 신체에 주는 스트레스가 이 상황이랑 되게 비슷해요. 가볍게 걸을 때랑 가볍게 조깅을 할 때랑 전속력으로 달릴 때랑 이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강도가 세진다라는 것과 좀 더 고염의 수술을 받는 것과 그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는 개념이 비슷한 거라는 거죠. 아까 이 두 가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용은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환자가 심혈관 질환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 이걸 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환자가 심혈관 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아지느냐? 요때 높아집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심혈관 질환 확률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고위험 수술,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죠. 이런 고위험 수술을 받게 될 때에는 이런 위험 요인들이 다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중간 정도의 위험 수술을 받게
받게 될 때는 가벼운 조깅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했죠. 이럴 때는 요것만 보면 됩니다. 이때는요. 그래서 이런 고위험 수술을 받게 되고 환자도 이런 이제 위험 요인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러면 수술을 못 받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고위험 수술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평소에 운동 능력이 뛰어나면 괜찮아요. 그 기준을 뭐로 보냐면은 계단 2층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에요. 굉장히 고위험 수술이고 환자도 고위험의 위험 요인들을 갖고 있는데 평소에 운동 능력만 뛰어나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운동 능력이 뛰어나면 심혈관 질환이 있을 확률이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잘 못 걷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운동 능력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이 사람이 운동한 상황과 같은 걸 연출을 하는 거예요. 이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게 만드는 거예요. 심장이 빨리 뛰면 운동을 하는 상황이랑 비슷해지잖아요. 이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를 심장 초음파로 보는 거죠. 심장이 빨리 뛰어도 혈관에 좁아진 게 없다고 한다면 혈액 공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혈관이 좁아져 있다고 한다면 필요로 하는 만큼의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심장 허혈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거를 심장 초음파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로 받는 스트레스랑 이 방금 보여드린 이 약물 부하 스트레스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미리 수술 예행 연습을 해보는 개념인 거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상수견이 있게 나온다 그러면 수술이 보류되는 겁니다. 심장에 병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심장을 먼저 치료하고 수술하게 되는 거고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만약에 정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이 있을 확률이 줄어들게 되니까 예정돼 있는 수술을 그대로 진행을 하게 하는 겁니다. 되게 이제 흥미로운 데이터인데 평소에 계단 2, 3층 정도를 한 번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술 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2, 3층을 거뜬히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내가 심장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만은 특별한 문제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심장이 잘 견디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니까 심혈관 질환이 있을 확률이 낮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2, 3층 정도도 오를 체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테스트조차 안 해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면 당연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정규 수술보다 응급수술일수록 훨씬 더 위험하고 요 단계에 따라서 수술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있을 때 심혈관 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했죠. 그런데 수술이 위험해지고 이런 위험 요인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평소에 운동 능력이 뛰어나면은 수술의 위험성은 내려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로만 보면은 수술을 받다가 문제되는 상당수의 원인이 환자가 원래 갖고 있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평소에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제이님께서 이제 수술은 체력이다라는 말이 이게 정말로 과학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 심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대도시 마사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두 가지 주제 너무 재밌게 보셨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재미없는 주제긴 한데 감사합니다.